높이 제한이 걸렸을 때는 뭔가 완화해 주겠다는 거예요. 4%만 공공기여를 해주면 돼요. 사업성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겠죠.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흑석입니다. 3도심을 다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가 그렇게 많진 또 않습니다. 그래서 또 움직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좀 블링블링 빛이 날 수 있을, 여기 적혀있죠? 종로입니다. 종로. 제대로 제값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네, 오늘 정비사업 쪽에는 꽤 괜찮은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오세훈 시장이 규제 철폐 3, 4호를 발표하면서 정비사업 쪽에 굉장히 좀 플러스가 되는 내용을, 좀 규제 완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거에 따른 좀 수혜지, 정비사업으로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유망주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곳을 제가 꼽아 보았고요. 정비사업 규제 철폐에 어떤 내용인지부터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정비사업 규제 철폐 3, 4호를 오늘 발표했고요. 사실 1, 2호는 지난 5일인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내용을 말하자면 상업지역 준주거 지역 내에 이제 주거 복합 건축물의 경우에 주거의 용도 비율, 그러니까 뭐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의 비율을 좀 낮춰주겠다. 그래서 워낙은 20%인데 10%로 낮춰주면 그걸 주거나 다른 이제 오피스 이런 것들을 대체하면서 조금 더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건설 경기, 건설 산업에 조금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규제 철폐가 하나 나왔던 것이고요. 2호는 또 환경 영향평가 사업 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도록 영향평가를 좀 개선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좀 그러한 건설 산업 쪽에 좀 플러스되는 어떤 내용이 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바로 며칠 사이에 바로 이어서 3, 4호가 나왔는데요. 오늘의 내용이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규제 철폐 3호. 3, 4호 두 개가 다 좋지만 특히나 3호가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냐? 경광고도지구 등 높이 규제 지역 종상향 시에 의무 공공기여 비율도 완화하겠다라는 것인데요. 내용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어쨌든 높이 제한이 걸렸을 때는 뭔가 완화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을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 철폐 4호는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 성능 재해 분야를 포함하겠다는 건데 그동안에 이제 그 정비사업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통합심의를 하면서 좀 속도를 올려줬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소방 성능 재해 분야가 빠졌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합심의에 같이 넣음으로 해서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한 2개월 이상 단축을 시켜주겠다. 다 뭡니까? 정비사업 빠르게 해서 빠르게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성을 높여줘서 좀 빨리빨리 좀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높이 규제 지역의 종상향 시에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한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본다면요. 이제 보통 지금 서울시에서 다양하게 규제를 좀 풀어주면서 종상향을 많이 해주고 특히나 이제 중요한 어떤 핵심지 강남 상구 이런 지역이 아니라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 많이 해주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을 종상향에서 올려주더라도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높이 규제에 따라서 이제 용적률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곳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화재가 있다거나 학교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또 너무 위치가 높아서 더 이상 높게 지을 수가 없는 그러한 제한이 걸리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용적률을 올려주더라도 종상향해주더라도 실제적으로 이제 다 용적률을 쓰지 못하는데 공공기여 비율은 그대로 유지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자면은요, 이런 겁니다. 이제 일종 주거 지역에서 용적률이 일종 주거 지역이 200%에서 2종으로 올려주게 되면은 250%까지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종상향을 해서. 그래서 2종으로 상향해주면서 공공기여를 몇 프로, 10%를 그동안은 의무적으로 비율을 정해놓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올리려고 보니까 높이 제한이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200에서 500을 가야 됐는데 500을 못 가고 220%밖에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올라간 게 몇 프로예요? 20%만 올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전체는 몇 프로? 50%가 올라갔어야 됐는데 여기서 20%밖에 못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는 이 몇 퍼센트가 원래 가야 되는 거예요? 몇 퍼센트가 올라간 겁니까? 네, 40%가 올라간 거예요. 그죠?
이것을 그대로 그 의무 공공기업 비율에도 적용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몇 프로입니까? 공공기업 비율이 10%인데 그걸 그대로 적용했을 때는 사실은 불리했었는데 10%에 40%, 산수입니다. 산수. 여러분 헷갈리시지 않겠죠? 10% 곱하기 40, 그러니까 100분의 40이죠. 이렇게 하면 몇 프로 나옵니까? 네, 4% 나오겠죠. 4%. 그래서 지금 뭐 많이 썼지만 실제적으로 이 적용을 완화하는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공공기업이 워낙은 10%였던 것이 몇 프로로? 4%로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10% 전체적으로 40%가 줄다 보니까 4%만 공공기여를 해주면 돼요. 사업성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업성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어떤 그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거, 이게 이번에 내용 규제 철폐 3호 내용이고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어떤 높이 제한으로 인해서 사업성 떨어지는 곳들이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 이런 것들을 계속 노크를 했다가 잘 진행이 안 돼서 계속 정비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있는 곳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좀 좋은 입지 제가 세 곳을 언론에도 노출되어 있지만 어딘지 정확하게 위치를 짚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네.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흑석입니다. 흑석 19역이 되겠습니다. 흑석 19역. 자, 이제 흑석 19역 같은 경우에는 흑성 뉴타운 여러분들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입지죠. 근데 흑성 뉴타운 내에서 중에서 이제 웬만한 사업지들은 거의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고 이제 진행을 시작해서 가고 있고 아니면 거의 막바지 단계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완성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간 곳들도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 것이 흑성 뉴타운인데요. 그런데 아직도 진행을 못하고 있는 곳이 바로 흑석 19역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요거를 제가 지도에 가서 직접적으로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석 뉴타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죠? 자, 지금 보시면 흑석 뉴타운이 대다수가 지금 정비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아크로 리버하임부터 해서 이제 흑석 한강 세트라빌 1, 2차 다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자이 그리고 뭐 에듀포레 그리고 뭡니까 여기 흑석 한강 프로조 이런 단지들이 다 지금 이미 뭐 2010년대에 다 들어온 곳도 있고 그리고 그 추후에 최근에 들어오면서 입주한 곳들도 있고 이런데요. 여기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춰가는 중이죠.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가 지금 9구역이 났고 11구역도 지금 이제 사업을 거의 막바지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공공재개발로 지금 이 흑석 2구역이 진행을 하고 있고 1구역도 조합 설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흑석 10구역이 어디냐면 여기 본동 그 재개발 공공재개발 구역 바로 이제 아래쪽에 여기가 이제 흑석 10구역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원래는 여기 이렇게 다 구역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쪽이 좀 이제 아무래도 사업성 안 나오다 보니까 동의가 안 되고 해서 이렇게 지금 약간 구역을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좀 요일 때가 그리고 요 나머지 이쪽은 이제 존치예요. 존치 그냥 개발하지 않는 곳이고 여기는 지금 적극적으로 동의서 걷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속 애쓰고 있는데 뭐 때문에 안 됐겠습니까? 사업성이 안 나와서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번에 이제 이렇게 공공기업 부분을 낮춰준다면 확실한 사업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고 주민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의 진행에 동의하면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동작구는 굉장히 매력적인 입지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동안 정비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이제 노량진 뉴타운이나 흑성 뉴타운이 진행이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었고 아직까지도 이제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인프라라든가 뭐 교육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긴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제 바로 옆으로 어디예요? 예, 이제 강남 3구 서초죠, 서초. 서초가 바로 옆에 현충원을 끼고 바로 붙어 있고요. 또 위로는 바로 어디입니까? 위로는 용산이고 용산 도심 이렇게 이어지죠. 여기는 강남 3구. 이쪽은 또 어디예요? 바로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입지적으로 이렇게 강남 3구, 그 다음에 도심, 여의도 3도심을 다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입지가 그렇게 많진 또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앞으로 이 동작구 일대의 어떤 변화들은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흑성 뉴타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격이 무겁고 비싼 동네인데 정비 사업이 아직 제대로 진행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흑석 19역은 비싸긴 하지만 물론 다른 지역에 이제 정비 사업이 안 된 곳들에 비해서 조금 더 비싸더라도 상대적으로는 아직은 비교적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입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은
입지를 좀 저렴한 가격에 아직은 뭐 진행이 막 되기 전에 접근하고 싶다면 지금, 왜냐면 제가 볼 때는 벌써 오늘 이게 기사가 났으니까요. 벌써부터 움직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서둘러서 물건들을 좀 알아보시는 게 좋고, 꼭 뭐 이걸 당장 투자해라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하면서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런 시장의 분위기를 좀 읽어보시는 어떤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먼저 흑석 19역 먼저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 구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구역 짜잔. 네, 다음 구역은 삼선 3구역입니다. 자, 여러분 삼선 3구역 여기 어디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겠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여기는 성북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북구. 이제 기름 뉴타운 그리고 장위 뉴타운이 있는 성북구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최근에 제일 익숙하실 곳은 롯데캐슬, 창경군 롯데캐슬이 이제 최근에 분양을 했었었죠. 거기가 삼선 5구역입니다. 바로 여기요. 이렇게 약간 토끼처럼 생긴, 제가 토끼 모양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삼선 5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상대적으로 약간 위치가 삼선 5구역이 여기서도 조금 더 멀고 구릉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삼선 3구역이에요. 옆도 좀 더 가깝고, 그죠? 물론 약간 언덕이기는 하지만 위치적으로는 더 좋을 수 있는 자리인데, 여기가 계속 사업을 그동안은 계속 뭐 신속통합계획으로 몇 차례 신청을 해도 안 되고 막 이랬던 환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정비사업 지정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이렇게 규제가 풀리게 되면, 조금 완화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주민분들도 조금 더 마음이 모아질 수가 있겠고 빠르게 사업을 동의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어떤 높이 제한에 대한 공공기업 부분을 좀 완화해 준다면 확실히 사업의 진행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도 4호선이 위치가 나쁜 자리는 아니지만은 여기서 바로 내려가면 뭐 이제 동대문 그리고 종로를 바로 접하는 자리에 있고요. 사실 이 도심의 가치가 저는 굉장히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도심 접근성 좋은 자리들 중에서 정비 사업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곳들도 있지만 진행이 안 되는 곳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 중에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많이 빛을 보지 못했지만 앞으로 좀 블링블링 빛이 날 수 있을 그런 입지 중에 하나로 삼선 3구역 한번 꼽아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매력 있는 입지인데요. 바로 행촌동의 210-2 일대입니다. 자, 행촌동도 이름이 낯서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여기 적혀있죠. 종로입니다. 종로. 야, 종로 땅. 귀하디 귀한 종로 땅.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로에 귀하디 귀한 아파트가 뭐가 있나요? 네, 바로 경희궁자이가 있죠. 바로 경희궁자이하고 멀지 않은 곳에 이 행촌동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역시 계속 사업 진행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곳인데요. 이러한 이번에 이제 높이 제한에 대한 부분을 좀 그 공공기업 부분을 좀 완화를 시켜준다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좀 올라가게 되면서 빠른 어떤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여기도 지도를 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 좋은 입지입니다, 사실. 네. 저는 이제 도심 쪽은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도심 중에서도 뭐 접근할 수 있는 곳들이 많지 않지만 좀 몇 곳을 꼽아 본다면 일단 뭐 지금 가장 제가 볼 때 좀 괜찮은 지역 중에 하나가 창신동, 숭인동 일대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당동 일대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와 마주하고 있는 뭐 동대문 접하고 있는 그 일대, 그리고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요 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많이 접근하기가 좀 어렵게 느껴졌던 좀 약간 생소한 입지일 수 있지만 굉장히 좋은 입지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경희공자회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3호선 독립문역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행촌동 지금 말씀드렸던 구역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딱 봐도 뭔가 여기 정비 좀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이렇게 생겼죠, 여기. 그래서 요 자리가 사실은 그동안 이제 뭐 이렇게 진행하려고 해도 입지는 좋지만 여러 가지로 제한이 많이 걸리다 보니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된다, 그럼 향후에 경희궁 자이
뒤에 뒤따라오는 구역 중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입지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이제 사직이고요. 그리고 밑에 영천시장 쪽에 영천시장 개발 사업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사실은 좋은 입지들에서 개발 사업만 잘 된다면은 그 가치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잘 추진이 못 되고 이러저러한 제한에 걸려서 빨리빨리 못 하다 보니까 사실 빛을 못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행촌동 매력 있는 입지로서 향후에 가치가 많이 올라가게 될 거고 3호선 독립문역 역세권이면서 바로 도심으로 내려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노른자 자리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당장 뭐 여기에 내가 가서 물건을 사자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요 이런 지역들이 지금 이렇게 좀 가치가 많이 바뀌어질 상황이 됐다. 입지가 좋은데 그 값을 못하던 곳들이 제대로 제값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이렇게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입지가 좋은 입지들이 어떤 규제에서 조금 어떤 규제 완화로 인해서 규제의 혜택을 받으면서 가치가 많이 올라가는 것들을 좀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비사업 세 곳을 한번 이렇게 꼽아봐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재건축 으로 좀 매력 있는 입지들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가격이 착한 곳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지만 또 약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한 몇 개 지역 단지들을 한번 꼽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려 보고자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